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대단원 1단원에서 용액 파트의 첫문을 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액에 관련돼 있는 농도가 되겠죠. 자, 용액의 농도는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농도 파트 어려운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농도 파트 어려울 수 있어요. 자체만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공식에다가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퍼센트 농도 계산하듯이 그냥 주어져 있는 공식에다 딱딱딱 값만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농도 파트를 어렵게 내자고 들면 배운 농도의 각 개념을 서로 섞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이 농도로 바꿔주세요. 이 농도를 이 농도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농도의 전환. 이 내용이 좀 어려울 뿐이지 해당되는 농도에 해당하는 정의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농도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배워왔던 퍼센트 농도 기억이 나시죠? 자, 퍼센트 농도는 뭐라고 배웠냐면 질량 백분율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질량 백분율 이 말이 뜻하는 내용이 뭐였냐? 바로 용액, 그렇죠.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 질량, 그것을 나타냈다. 즉 100분율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질량 백분율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 부피 백분율도 배우고요. 질량 부피 백분율도 다루게 됩니다. 부피 백분율은 뭐죠? 부피 백분율이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빠가 드셨던 소주, 아빠가 즐겨 먹는, 엄마가 즐겨 먹는 와인, 거기에 보시면 퍼센트라고 되어 있고 밀리리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걔는 부피 백분율입니다. 부피 백분율은 같은 맥락,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액체와 액체를 서로 혼합할 때에는 질량 재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때는 부피를 재서 부피를 서로 섞어서 그렇게 해서 용액을 만들기 때문에 부피 백분율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루는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해당하는 내용은 질량의 백분율로 다루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둘 거냐? 네. 자,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용액의 질량에 용질의 질량을 뜻하게 될 것이고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뭐? 그렇죠. 100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용액의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질량 뭐예요? 용매 질량 더하기 용질 질량. 서로의 두 질량을 서로 더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의 NaCl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용액 얼마에? 100g이에요. NaCl 얼마? 10g이 녹아있는 용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용액 10g에 NaCl 1g이 있으면 안 됩니까? 초등학교 때 이런 것도 했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돼요. 50g에 5g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따지면 머리 아프니까요. 기준점을 잡으세요. 항상 선생님이 농도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오랫동안 화학2를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지만 딱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돈이 와요. 명확한 개념이란 뭐냐? 기준점. 용액 얼마에? 100g에. 그 안에 녹아있는 누구? 용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둔다면요. 문제를 어떻게 꼬아도 그 문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두고 푸시면 됩니다. 자, 이들은요. 질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이 변해도 온도 압력 바뀌어도 질량 바뀌지 않거든요. 따라서 퍼센트 농도는 그대로 일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농도가 바로 ppm 농도가 되겠죠. 자, ppm 농도의 원래 원어는 뭐냐면 parts per million이에요. 밀리언이 뭐죠? 100만이죠. 그래서 100만 분의 1g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의 정의도 용액 100g 아닙니다. 얼마? 10의 6승, 10의 6제곱, 100만. 그 그램 안에 있는 누구? 용질의 질량을 나타냈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 선생님, 그러면요. 용액 100만 그램 안에 그 안에 용질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작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자, 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면 자, ppm 농도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인데 100만 분에 해당하는 요소가 되니까 10의 6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다. 자, 더불어서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길거리 버스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지금 환경 수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ppm 이런 거 본 적 있죠. 뭐 용존 산소량, 녹아있는 산소량, 아니면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pm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많아요. 그건 뭐냐? 물 100만 그램 중에 이 경우는 산소 얼마가 8g이 녹아있는 용액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물론 지금 물이라고 해도 좋지만 용액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게 되겠죠? 용액으로. 근데 사실은 물 100만 그램 중에 산소 8g은 너무 작으니까 그냥 물이나 용액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pm, ppb. 자, 4종 화학투 교과서에서 ppb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ppb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내실까 봐 선생님이 잠깐만 해보면 ppb는 parts per billion이에요. 10의 얼마? 9제곱입니다. 그래서 10의 9제곱 안에 들어있는 농도, 용질의 질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언제 사용하느냐? 주로 공기나 물 안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양, 극미량에 해당하는 불순물들의 농도를 표현할 때 이용을 하게 되며 퍼센트 농도와 더불어서 주변 환경, 식품 등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새롭게 바뀐 교육 과정에서 새로운 농도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건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심해 줘야 될 것은 정유연함, 그리고 사실은 대수능까지는 모의평가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어쩌다가 몇 년 걸러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전국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안점으로 해서 특히나 4월 정유연합은 특히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기준점이 뭐예요? 질량이죠, 질량. 질량은요, 온도나 압력이 바뀌어도 바뀌는 값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변해도 ppm이나 ppb가 서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헐, 이제부터 그러죠. 헐. 자, 또 뭘 나왔어요? 선생님, 또 뭘? 저 뭘 머리 아파요. 화학 2를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면서 대부분 화학 2를 처음에 야심차게 시작해요. 나는 어느 데 갈 거야. 막 나는 잘할 거야. 화학 2 한번 새롭게 해보겠어. 그런데 화학 2를 하다가 요 몰 농도, 앞부분은 사실 좀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 몰 농도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몰이 너무 화학 1에서 질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건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심리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몰처럼 깔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언을 하나 주자면 여러분들 몰이라고 하는 개념 선생님 저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의 2017이 아니죠. 선생님의 기본 개념, 고1, 2 애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 화학 1에 보시면 몰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 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번만 듣고 오세요. 그러면 가슴이 이렇게 뚫리는구나, 몰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잠재워뒀던 몰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몰에 대한 내용, 그 내용 화학2에서 몰 농도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 농도와 몰랄 농도입니다. 우선 몰 농도부터 할 텐데 제목이 뭐예요? 제목. 몰 농도이죠. 그래요. 내가 용액을 만들어요. 용액을 만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미 화원에서 산염기 중화반응 배웠어요. 산염기 중화반응 하면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산의 H 플러스 하나랑 염기의 OH 마이너스 하나가 서로 결합해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10g 대 10g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산의 종류, 염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너 산 들어오면 너 H 몇 개 있니? H 플러스. 너 염기 들어오면 너 OH 마이너스 몇 개 있니? 그들이 서로 1대1로 만난다 라고 하는 내용 배웠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표현도 중화반응에서 했었어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 이런 용어로도. 그 부피 안에 입자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 H 플러스야, 너 OH 마이너스야, 우리 1대1로 만나자. 그들이 개수대로 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럼 화학에서 개수라 하면 뭐라고? 몰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 하나, 너 하나와
나 1몰, 너 1몰 와. 나 2몰, 너 2몰 오렴. 서로 몰 대 몰이 반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해주려면 용액이 필요해요. 용액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반응해줄 입자수대로 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몰 농도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몰 농도는 뭐냐? 자, 일단 용질에 뭐가 필요해? 그렇죠. 몰수가 필요해요. 다만 용액을 만들 때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어요. 어떤 용액을 만들 때 당연히 증류수가 필요하죠. 수용액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런데요. 그렇게 액체를 다룰 때에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실험실 가봤나요? 전자저울이 꽤 비싸요. 저울에다가 증류수 올려놓으면서 물 같은 액체를 다룰 때 질량을 하긴 참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액체는 부피를 재기가 참 쉽거든요. 우리는 그냥 정확한 어떤 부피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액, 자, 얼마에? 그렇죠. 기준점 1리터. 1리터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뜻했다. 왜? 나는 나 1몰계야, 너 1몰계 필요하니까. 나 10몰계야, 너 10몰계 필요하니까 그 해당되는 부피 안에 그만큼의 몰수를 넣어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몰 농도는 몰 퍼 리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몰 농도 중요합니다. 외워야 하나요? 당연하죠. 꼭 물어봅니다. 자, 몰 농도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용액의 뭐야? 부피예요. 부피. 그거에 용질의 뭐야? 몰수. 선생님, 우리 몰수요. 화학 원에서 할 때 3가지 했어요. 입자수 했고요, 질량 했고요, 부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뭘 만들 때는요. 사실은 용질의 상태가 대부분 고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때, 몰수를 다룰 때는 사실 질량을 다루는 것이 더 간편하죠. 고체 이렇게 질량 재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용질의 몰수를 할 때 몰이라고 하는 3가지의 개념, 입자수, 질량, 그 다음에 뭐였죠? 3가지 부피, 기체의 경우 부피, 기체도 아니고 고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누구? 질량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몰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몰수는요. 주어져 있는 물질의 화학 식량 분의 누구? 질량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따라서 이들이 몰수가 되는 것이고 주어져 있는 용액의 어디에? 그렇죠. 부피에 들어있는 입자수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그럼 볼게요. 0.1몰 농도입니다. 0.1몰 농도.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은 0.1몰 농도? 선생님이 용액 얼마에? 그렇죠. 1리터에 용질 얼마가? 0.1몰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액 1리터 안에 주어져 있는 질량, 자, 지금 0.1몰의 NaOH 용액이죠? 여기 NaOH가 빠졌는데. 자, 0.1몰의 NaOH의 용액을 만들고 싶어요. NaOH의 화학식량은 40입니다. 그러니까 40에 해당하는 0.1에 해당하는 비율은 40분의 4가 될 것이라서 얼마? 4g이 녹아있는 용액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그런데요. 이 몰 농도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온도가 변하죠. 왜냐?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실험을 하고 싶은데 상온 25도씨에서 용액을 만들었어요. 근데 반응시켜야 될 순간이 60도씨예요. 온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올리면 액체들은 부피가 기체처럼 확 커지지는 않지만 조금은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였죠. 이미 나는 0.1몰 농도를 25도씨에 딱 잘 만들었는데 60도씨에 가버리면 그 아이의 부피는 증가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부피가 아닌 것이죠. 더 몰 농도가 감소되어져 있을 것이라고요. 따라서 온도가 변하게 되면 네,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몰 농도 값이 달라지더라. 즉 용액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용액의 부피도 증가해서 몰 농도 결론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 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변할 때는 몰 농도라고 하는 단위를 쓰면 안 돼요. 몰 농도로 농도의 값을 쓰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을 할 때 나는 나 1몰게 너 1몰게와 나 10몰게 너 10몰게 해 서로가 각각 몰 농도를 잘 맞춰져 있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몰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준점이 되는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탠다드 솔루션, 표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준 용액을 알게 되면요. 자, 나는 농도를 모르는 새로운 어떤 용액의 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표준 용액에 관련돼 있는 이 내용은 선생님이랑 나중에 산과 염기의 평형 가서 그때 왜 이렇게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왔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하면 머리 아프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표준 용액은 어쨌든 내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용액. 자, 그 몰 농도 정확한 용액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몰의 뭐야? 그렇죠. NaOH 표준 용액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는 생각. 그렇죠. 얘는 용액 얼마에 1리터에 용질 얼마가 0.1몰이 있어요 라고 하는 뜻. 그런데 NaOH는 화학식량 42기에 40분의 얘는 얼마? 0.1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면 4g일 거야 라고 둘 수 있다는 거.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질 NaOH 4g을 전자저울로 정확하게 재어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증류수. 자, 용액 전체 부피 얼마? 1리터임에 불구하고 증류수 약 얼마에? 200ml에 녹이는 거예요. 되셨나요? 선생님, 용액 1리터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적은 양으로. 사실 200도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 해도 돼요. 뭐 300 정도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200ml 일단은 용지를 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 이 말. 자, 해당되는 요 기구가 바로 뭐냐면 부피 플라스크라는 거예요. 얘는요, 그 눈금선까지 해당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만약에 여기 숫자가 500ml예요. 그러면 그 눈금까지 해당되는 부피가 500ml인 것이고 그 값이 만약에 1000ml예요. 1리터이죠. 그럼 얘는 요 자체에 해당하는 눈금선까지 다 채웠을 때의 부피가 1000ml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때? 1리터에 자, 이름 외우세요. 뭐? 부피 플라스크. 자, 이거를 밑에가 둥그러니까 둥근 바닥 플라스크 띡. 밑에가 넓적하니까 넓적 바닥 플라스크 띡. 누구? 부피 플라스크. 어떤 책에는 눈금 플라스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부피 플라스크가 됩니다. 부피 플라스크에 NaOH를 여기서 녹인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이게 얘들아 봐봐. 용액이 전체가 부피가 얼마? 1리터로 맞춰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액 전체의 부피가 1리터 맞춰줘야 되므로 나는 그 비커 우선 그 용액이 담겨져 있던 그 비커조차도 증류수로 다시 씻어. 왜? 비커에 좀 남겨져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깔때기도 증류수로 한번 씻어. 왜? 끄트머리 좀 남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0.1몰을 온통 다 나는 다 여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다라는 표현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씻기병으로 부피 플라스크에 자, 요 말 중요하다. 뭐야?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그 눈금까지 왜? 그 눈금에 다다른 총 양이 용액의 부피가 되는 거니까 증류수를 채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부피 플라스크를 거꾸로 들어서 용액이 서로 잘 섞어지도록 흔들어준 다음 가만히 제자리에 놓아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자면 사실은 요거는 자, 우리 아까 비커도 씻어냈고요. 깔때기도 씻어 넣었어요. 그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가 용액이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흔들어요. 먼저. 자, 진한 용질이 들어있던 아까 200ml 녹았던 그 아이와 증류수 어느 정도 넣어준 상태로 흔들어요. 왜? 좀 섞이라고.
왜냐면 여기가 입구가 이렇게 오목해요. 이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요 눈금까지 다 증류수를 채우고 나서 이렇게 막 뒤집으면 잘 안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막 섞어요. 섞은 다음에 나머지 표시선까지, 이게 중요해요.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우면 그 용액의 부피가 총 얼마? 1리터를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섞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표준 용액 어때요? 농도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어쨌든 기대했던 바는 뭐야? 네, 선생님. 저는요, 몰 농도, 개념이 뭐였나요? 용액의 부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1리터까지 맞췄어요. 오케이. 그 안에 얼마? 4g 넣었대요. 4g이라 하면 40으로 나눠주면 얼마? 0.1몰. 따라서 0.1몰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잠깐만 아까 그림으로 갈게요. 자,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얘들아, 용매 얼마 넣어줬니? 용매 1리터 넣어줬을까? 증류수 1리터 넣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용질과 용매가 섞여져 있는 용액 상태의 부피가 1리터인 거예요. 그래서 용매만 얼마만의 부피를 넣는지는 몰라요. 그냥 총이 얼마야? 총 1리터인 거예요. 그래서 넣어준 용매만의 정확한 부피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얘는 몰 농도죠. 몰 농도. 0.1몰 농도야. 나는 이걸 25도씨에서 만들었다. 근데 내가 이걸 온도를 높여봐. 60도씨로 올려봐. 그러면 용액의 부피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요 값에 맞춰졌지만 이 값보다 더 작아진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 선생님이 표준 용액에 관련돼서 언제 하자고 그랬죠? 나중에 산염기 중화반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고 했죠? 그때 중화반응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너 1몰, 나 1몰, 우리 각자 만나자. 그렇게 만나줘야 되기 때문에 표준 용액에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중화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화학원에서 지긋지긋했어요. 여러분들 뭐가 지긋지긋했나요? 산염기 중화반응 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 단위 부피당 입자수. 왜냐하면 화원에서 몰농도 안 배우잖아요. 몰은 배웠지만 몰농도 안 배웠죠. 화2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몰농도란 말을 물어볼 수 없었던 거예요. 단위 부피당 입자수 뭐예요? 바로 그렇죠. 해당되는 밀리리터 용액의 부피 안에 몰수, 입자수, 몰 농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2를 선택한 아이들이 화학1을 중화반응을 쉽게 푸는 이유가 몰 농도의 개념이 싹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배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몰 농도가 화학1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 학생들은 더 죽어나게 되겠죠. 어쨌든 봅시다. 이번에는 자,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 자, 그러면 우리 몰랄 농도에 대한 내용까지 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몰 농도 표준용액 만드는 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몰랄 농도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 몰 농도를 만드는 데 핵심이 뭐였어요? 용액의 총 부피에 들어있는 입자수였어요. 좋아. 만들기 쉽고 입자당 입자 몰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뭐였죠?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변하면 농도값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든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기준점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부피를 쓰면 안 되겠죠. 뭘 쓰면 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을 쓰면 될 겁니다. 자, 질량 봅시다. 질량 어떻게 표현하느냐? 몰 농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농도, 몰랄 농도. 그러면 이들은 자, 용액 질량 아닙니다. 그거 용액 질량 하면 용질 질량, 용매 질량 또 더해야 되니까 복잡해. 그래서 그냥 넣어준 용매만의 질량을 보는 거야. 용매만의 질량 얼마에? 1kg. 몇 그램? 1000g. 1000g, 1kg. 그 안에 녹아있는 누구? 용질의 몰수. 되셨나요? 몰 농도랑 유사하지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그럼 용액의 질량은 왜 안 했나요? 용액의 질량을 해버리면 용매와 용질 또 더해야 되는 복잡함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용매만. 그래서 용매에 해당하는 질량 킬로그램 단위인 거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야? 몰수. 대신에 몰 농도는 대문자 m을 썼으니까 얘는 스몰 m을 써서 표현을 하자. 자, 그래서 값을 보시면 몰수라는 개념 당연히
화학식량 분의 질량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1몰 농도의 NaOH 용액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얘는 자 1kg 누구? 용매죠. 용매 1000g. 1kg 안에 있는 용질의 몰수 0.1몰. 0.1몰이다 라고 하는 건 화학식량 40이니까 얼마? 4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랄 농도에 대한 내용 정리하면서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매의 질량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중요해. 뭐야?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온도에 관계없는 상황. 아, 그러면 선생님 내가 25도씨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몰수 맞춘 농도가 있어요. 이거 60도씨까지 가서도 변화를 살펴봐야 돼. 뭔가의 변화. 그러려면 몰 농도를 맞추면 몰 농도는 값이 달라져서 안 되고 몰랄 농도를 맞춰서 내가 농도를 만들었다면 그건 올라가서도 온도 높여서도 혹은 온도를 낮춰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농도 단원에서 또다시 실험 문제로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준 용액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실험 과정으로도 잘 나오고요. 해당되는 값을 유추하는 문제로도 잘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EBS 리얼 화학 실험 용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표준 용액 만드는 방법 동영상 준비했거든요. 이 내용 같이 보고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저울을 이용해 수산화나트륨 4.0g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질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한 수산화나트륨을 적당량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250ml 비커에 넣어줍니다. 이때 약포지에 남아있는 수산화나트륨도 모두 넣어야 하므로 식기병을 이용하여 약포지에 증류수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유리막대로 저어주며 완전히 녹입니다. 완전히 녹인 비커의 용액을 깔때기를 이용해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이때 식기병에 담긴 증류수를 이용해서 비커와 깔때기에 묻어있는 용액도 남지 않도록 씻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도록 합니다.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넣어 용액의 부피가 약 3분의 2 정도가 되도록 한 다음 뚜껑을 덮어 흔들거나 뒤집어서 용액을 잘 섞어줍니다. 증류수를 가하여 용액을 표선까지 채웁니다. 이때 표선까지 채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마지막 과정에서는 일회용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표선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 용액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줍니다. 오늘의 실험 첫 단계에서 수산화나트륨 4.0g을 전자저울로 측정했죠. 이때 몰수는 수산화나트륨 분자량 40으로 수산화나트륨 질량 4g을 나눠주면 40분의 4.0이므로 0.1몰 농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용액의 전체 부피는 얼마일까요? 1리터의 부피 플라스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보면 1리터분의 0.1몰이므로 0.1몰 농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렇게 용액을 만들어 보면요. 사실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뜨거워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다 하나만 더 첨가를 한다면 상온까지 충분하게 식힌 다음에 보면 눈금이 조금 내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상온까지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눈금의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는 팁도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막 수능이 막 그것까지 막 해쳐서 막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 부피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도에 관련돼 있는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예비 시행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평가원 문제였었죠.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지하수 A하고 B를 채취를 했고요.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농도 분석을 연구소에 의뢰를 했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지하수 A 같은 경우는 납이 0.005mg/L. 자, 그 다음에 수는 나오지 않았대요. 하지만 지하수 B는 요만큼 나왔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기준점을 봤더니요. 그 기준이 되는 농도가 mg/L가 아니라 뭐라고? 그렇죠. ppm 단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ppm 단위. 그러면 나한테 자료 주어져 있는 상황을 ppm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단서 조항에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분석한 지하수의 밀도가 얼마다? 1g/ml. 따라서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보세요. mg/L입니다. 여러분들 리터는 뭐죠? 그렇죠. 바로 1000ml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들의 밀도가 1g/ml라고 줬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얼마야? 1000g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건 mg은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g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같이 한번 엮어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10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단위,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뜻. 그러니까 뭐예요? mg/L 자체가 ppm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 0.005 ppm. 자, 얘는 얼마? mg/L죠? 0.01 ppm. 자, 얘는 얼마? 그렇죠. 0.02 ppm이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택지를 같이 보시면 기억함. A에서 납의 농도는요. 네, A에서 납의 농도는 수질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자, 수질 기준이 0.01 이하면 된대요. 그런데 0.005 나왔죠. 0.01 이하입니다. 그래서 초과하지 않았어요. 자, 니은아, B에서 수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농도를 뭘로 물어봤냐면 이렇게 몰 농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B에 해당하는 상황을 가봅시다. B에 해당하는 수은의 농도는 0.02mg/리터예요. 자, 우리가 몰 농도가 뭐의 정의였냐면 용액의 부피 1리터에 들어있는 몰수. 몰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주어져 있는 화학식량 분의 그렇죠. 질량. 그런데 질량이 0.02만큼 있대요. 0.02가 미리그램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은에 해당하는 원자량 얼마? 200. 그러니까 수은의 원자량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자, 2 지워지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것을 그렇죠. 10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니까 결국 10의 마이너스 7제곱.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 디귿항입니다. B는 먹는 물로 어떻습니까? 라는 기준점이에요. 자, B 볼게요. 우선
기준이 0.01 ppm 이하여야 되는데 얘는 딱 걸쳐요. 0.01 ppm. 납이 이만큼 기준점에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수온도 봤더니 0.01 ppm 이하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넘칩니다. 그렇다는 건 얘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선택지를 골라주시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사실은 평가원에서는 ppm을 일단 개정된 교육과정에 가르쳐라라고 해놨고 예비 시행은 뭐였냐면 한 번도 수능을 안 치렀으니 내가 각 단원에선 이걸 내겠어라는 의도로 학생들에게 치러본 시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ppm이 나온 순간 아 ppm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했고 역시나 예비 시행에서 한번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평가원에서는 다른 농도 낼 게 워낙 많다 보니까요. ppm 농도는 그냥 전국연합에서 가끔 보여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ppm에 해당하는 내용 관련된 걸로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다음 문제는 2014년도에 치러져 있는 4월 정유연합 학력평가 10번입니다. 자, 가항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NaOH 얼마를 4g을 자, NaOH에 대한 화학식량 40이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4g, 그러면 40분의 4니까 0.1몰이겠군요. 그렇죠. 얘를 소량의 중류수에 먼저 녹였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의 용액을 어디에? 500ml에 500ml 누구? 얘들아 이거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어? 자, 들어봐. 뭐였지? 그렇죠. 둥근바다? 넓적바다? 아니었죠. 뭐? 부피 플라스크. 자, 부피 플라스크. 선생님이 왜 둥근바다 이 표현을 하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이게 4월달에 경기도 교육청이에요. 경기도 교육청 출제에 들어가서 이걸 둥근바다 플라스크로 냈더니 학생들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요. 둥근바다 플라스크는 아예 밑에가 둥그런 구상태예요. 구상태. 이거는 그 상태가 아니죠.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일정량의 부피를 알려주는 그러한 플라스크. 자, 그래서 A는 부피 플라스크. 자, 그 다음에 당 500ml의 그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운다라고 되어져 있고 자 여기서 사실은 선생님이랑 앞서서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 다 채우기보다는 3분의 2 정도 넣고 그 다음에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는 실험 과정을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그 부피 플라스크에 마개를 막고 흔들어서 용액을 골고루 섞어줬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이 표준 용액의 농도를 구해주세요. 자, 농도 구하시면 되죠. 몰 농도 정의 뭐였어요? 용액의 그렇죠. 부피. 용액의 부피 얼마죠? 500ml요. 아유, 잘했어. 자, 몰수 얼마지? 0.1이에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헐, 선생님 이거 값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틀려요. 여기서 틀리면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자, 기준점이 항상 중요해요. 우리가 몰랄 농도는 용매 1kg,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몰 농도는 리터입니다. 리터. 그러니까 밀리리터 바꾸셔야 되죠. 어떻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얘는 0.5예요. 0.5.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 그렇죠. 0.2몰 농도. 따라서 해당되는 표준 용액의 농도는 0.2몰 농도입니다. 맞는 지수를 고를 수 있다는 뜻. 자, 디귿항이에요. 나와 다의 순서를 바꿔보래요. 생각해보죠. 나와 다의 순서를 바꾸면 뭘까? 보세요. 얘를 소량의 증류수로 넣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다? 500ml의 표시선까지 뭐해? 증류수를 가득 채웠어. 나는 표시선까지 증류수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애를 넣는 거야. 여기서 만든 애. 그러면 보세요. 지금 표시선까지 이미 증류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요. 나는 뭐 해주고 싶어? 용액의 총 부피를 500ml에 맞춰서 0.5L에 맞춰야 되는데 그거보다 용액의 양이 더 부피가 많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나와 다의 순서를 바꾸면 몰 농도 값은 부피가 더 커질 테니까 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하는 진술로 디귿항을 골라주시면 된다는 뜻. 자, 그래서 정답 무엇이 되나요? 정답은 5번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각각의 표준 용액을 만드는 과정은 전국연합에서 가끔씩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도 학교 현장 실험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수행평가로도 내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시험 문제로도 내실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정의, 순서, 과정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까요? 자, 3번 문제는 뭐냐면 자, 수용액 가완화에 대한 자료예요. 자, 수용액의 양 100ml예요. 그런데 봤더니 밀도가 나와져 있어요. 밀도 얼마? 0.96 g per ml. g이 빠졌네요. g per ml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들의 나에 해당하는 수용액의 밀도는 1.1 g per ml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뭘 물어봤느냐? 우선 자, 요거 갖고 분석 아직은 못해요. 왜냐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가의 뭐야? 질량 퍼센트 농도. 선생님, 질량 퍼센트요? 그 말은 그렇죠. 용액의 질량 분의 누구? 용질의 질량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한테 있는 정보는 뭐냐면 현재 용액의 부피예요. 100ml. 그러니까 이걸 빨리 뭐 해줘야 돼? 그렇죠. 질량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부피와 질량을 서로 엮어주는 건 뭐죠? 밀도입니다. 밀도다라고 하는 개념 중학교 때는 짜증났지만 이게 고등학교에 와서는 정말 많이 쓰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알고 싶어? 질량을 알고 싶죠. 질량을 알고 싶거들랑 뭐 해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군요. 그렇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들을 해보면 밑에 0.96 밀도에다가 부피 100을 곱해주면 96. 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질량 24 곱하기 얼마? 100 해보면 이들은 자, 어떻게 됐죠? 얘는 96이죠?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25%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니은항입니다. 나의 몰랄 농도예요. 선생님 몰랄 농도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수용액의 뭘 알아? 질량을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 수용액의 질량이요. 나는 몰랄 농도에 대한 거 몰랄 농도의 정의가 용매의 질량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용질의 몰수였거든요. 그 관점에서 따져보려고 봤더니 현재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매의 질량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용액의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10에서 빼기 얼마? 20. 선생님 저 잘했죠? 자, 선생님 무슨 말 할까요? 우리 용매 질량할 때 단위 킬로그램 조심하라라고 몇 번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느냐? 보시면 뭐예요? 110에서 20을 빼요. 110에서 20을 뺐습니다. 이건 g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얼마? 세제곱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요거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의 몰수는 요소의 질량을 요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뜻. 자, 그래서 요거 값을 계산해보면 27분의 100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항입니다. 몰 농도를 물어봤죠? 역시 몰 농도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몰 농도 먼저 가라고 하는 상황을 보죠. 가는 얘는 몰 농도는 용액의 모분의 부피분의 자, 용질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건 용액의 부피 100ml요. 에이 이거 틀리면 안 되지. 리터로 바꿔. 이렇게 몰수라고 하는 거 얼마? 자, 에탄올 46이거든요. 46분의 24 요렇게요. 자, 나도 해봅시다. 나에 해당하는 용액의 부피. 선생님 부피 없어요. 써먹어야지.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인 거예요. 밀도가 1.1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10을 자 밀도로 나눠. 근데 얘들아 이것도 역시 단위는 밀리리터야. 그러니까 뭘로?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똑같죠?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소에 해당하는 분자량 60분의 질량 20이 되므로 이 값 대충만 비교하면 돼요.
다 계산 안 해도 돼요. 그 값은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크다라고 하는 진술에 의해서 정답 몇 번? 기억, 니은만 있는 정답을 3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액의 각각에 해당하는 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2015년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9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 수용액 가와 달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봤더니 물 160g에 얼마? A 40g을 넣어서 모두 다 녹였대요. 그럼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용액의 양은 얼마죠? 200인 거예요. 거기에 용질 A라고 하는 것이 얼마죠? 40g이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 상태에서 뭘 물어봤어요? 몰랄농도 물어봤거든요. 그럼 몰랄농도의 정의가 뭐야? 용매의 질량. 용매 얼마지? 160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 해줘? 킬로그램 바꾸기. 이렇게. 자, 그 다음 40이요. 40은 질량이니까 화학식량 1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값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4. 해당되는 값으로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바로 4분의 1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2.5 몰랄 농도입니다. 라는 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니은아, 나의 몰 농도는, 그럼 나는 뭔데? 나는 가 얼마? 20g. 얘들아, 가는 이미 뭐야? 용액이야, 용액. 그런데 가라는 용액은 용액 200g 안에 A가 40g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들 20g이라고 했으니까 아하, 용액 20g에는 A가 얼마? 10분의 1, 4g 있군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더 넣어 용액의 최종 부피를 얼마? 1리터. 그 상태에서 무엇을 구해라? 몰 농도. 몰 농도 정의가요. 용액의 총 부피 1리터에 얼마 있는 거? 4g 있는 거. 그러면 이들에 해당하는 화학식량 100이니까 100분의 4. 그래서 얼마? 0.04 몰 농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 쉽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항입니다. 다에 녹아있는 A의 양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볼까요? 이번엔 뭐냐면 가 100g이래요. 가 100g. 가는 뭔데? 200g에 40이 있는 애예요. 그럼 100g이라면 A가 얼마 있어? 20g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됐나요? 나 500ml. 자, 나는 뭐였죠? 나는 현재 용액 1리터인데요. 그 안에 용질 4g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500ml라면 그것의 절반 얼마? 2g만큼 존재한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따라서 이들 안에는 A 2g. 그러면 그때 A의 양은 얼마? 22g. 그런데 몰수를 물어봤습니다. 화학식량 100으로 나눠준다면 얼마? 0.22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0.22몰에 해당하는 값까지 해당되는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있는 몇 번? 그렇죠. 바로 5번으로 정답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문제 다 너무 중요해요. ppm에 해당하는 내용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복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 표준용액 만드는 장면도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고, 각각의 상태에서 어떤 농도로 물어보는지 그들의 값을 비교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처럼 물 키고 있고 이 안에서의 또다시 뭘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의 각각의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생님이 농도 파트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문제 중에서 이 네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 지금 수능 개념을 하기에 딱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한 거니까 네 문제는 반드시 꼭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오늘 탄탄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 건너갈 수 없어요. 절대. 오늘 탄탄해야 됩니다. 특히나 몰 농도, 리터야 리터, 밀리리터 아니야. 몰랄 농도, 그램 아니야. 킬로그램. 몰 농도 용액, 몰랄 농도 용매 질량, 용액의 부피, 용매의 질량. 해당되는 그들의 단위가 누구인지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해 오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그들의 농도를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 방법적인 부분, 팁에 대한 부분 알려주도록 할 거니까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 멋지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